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미국 증시 오랜만에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결정 났죠? 0.75% 인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확실성, 금리 인상이 발표되자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확실성 제거, 이렇게 해서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다우가 1.37% 상승을 해서 다시 32,000선 넘었어요. 32,197. 또 나스닥은 4.06% 폭등을 했죠. 다시 12,000 넘었습니다. 12,032. S&P 500은 2.62% 상승해서 다시 4,000선 넘었습니다. 4,023. 다우가 32,000 넘고 나스닥이 12,000 넘었고 또 S&P 500이 드디어 다시 오랜만에 4,000을 넘어갔습니다. 4,000 직전까지 갔었죠. 3,998.9. 그러니 1.1포인트가 모자랐는데 4,023까지 올라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라가면 가장 많이 올라가죠. 4.75% 폭등을 했습니다. 2,911.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정말 오랜만에 2,900선 넘었어요. 이제 3,000을 향해서 가야죠. 한 달간 보면 S&P 500 5.3% 상승하고 나스닥이 7.6%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죠.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직전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폭등을 하니까 반대로 VIX 공포지수는 반대로 한 달간 보면 18%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대형주들, 빅테크주들 봅니다. 모두 아주 크게 올랐어요. 애플 3.42% 상승. 3.4이면 정말 크게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그거에 배 이상 올랐어요. 애플이 156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6.7% 상승, 알파벳 7.7%, 아마존 5.4%, 메타 6.6%, 넷플릭스 6%, 빅테크들이 모두 폭등을 하다시피 올랐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올 들어 기술주들을 압박하던 이 악재들, 기술주뿐만이 아니죠. 세계 증시를 압박을 해왔죠. 22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던 미국 달러화 가치, 또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또 러시아 전쟁 중이죠.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광고 지출 삭감, 이런 악재들이 거의 모두 노출이 됐지만 실적 속 쇼크가 없었다는 점은 기술주들의 주가에 이 같은 악재들이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 초부터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약 7개월째 계속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폭등을 하면 약세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주 봅니다. 테슬라. 오랜만에 테슬라도 정말 많이 올랐네요. 6.17% 상승. 다시 800달러대 넘어갔어요. 824달러. 포드, 제너럴 모터스 다 4, 5%씩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국의 대표 전기차들도 모두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빅테크주들만은 못했습니다. 반도체주 봅니다. 엔비디아가 7.6% 폭등했어요. 177달러. 마벨 테크놀로지, 온세미컨덕터 다 7%대 상승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6%대 상승, 모두 크게 상승했어요. 어제와 그저께 이틀간 대형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원법, 미국 상원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번 주 중에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 총 약 68조 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이에요. 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25%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혜택을 받습니다.
또 SK그룹도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를 약 36조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관련 반도체 ETF, 우리는 그중에 필반나에 투자 중입니다. 이 수익률도 한 달간 보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미국 관련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가 무엇인가?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렇죠? 알고들 계시죠? 또 타이거, 필반나, 항상 비교를 해드렸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거와 국내 반도체 아주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20%, 나머지 미국 이 반도체 80%, 이렇게 20대 80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종목들이 다 미국 관련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페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례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0.75% 올리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1.75에서 2.5%가 됐습니다. 우리는 2.25%예요. 똑같이 얼마 전에 1.75였는데 한국에서 한국은행이 0.5%를 처음으로 올렸죠. 그래서 2.25가 됐는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될 것이다.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 이후 2년 4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0.5%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미국은 오늘 예상대로 0.75%를 인상했고 또 9월에 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7월 13일 지난 13일 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죠. CPI. 그 상승률이 예상치를 훌쩍 넘은 9.1%로 나오면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에도 0.75%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라고 언급한 직후에 이 지수들이 상승폭을 더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이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이 증시가 나스닥이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꼭 찾아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현재 경기 침체가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것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은 이어서 9월 FOMC 회의에서 0.75%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이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크주들이 가장 크게들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 월마트 실적 충격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유통주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월마트는 오늘 3.5% 상승했어요. 또 반도체 전문기업이죠. 퀄컴.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우려스러운 이 가이던스 제시로 인해서 시간 외의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지금 한 2.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96달러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전문가 예상치 2.89달러를 웃도는 결과였어요. 또 매출 109억 달러, 월가 전망치는 108억 달러였어요. 근소한 차이로 상회했습니다. 거시 경제적 이 불안 요인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그보다 좀 더 크게 2.5% 이상 하락 중입니다. 또 어제 쇼피파이라고 이 앞으로 열악해진 환경에 대응해서 전체 인력의 10% 약 1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혀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15% 가까이 하루에 폭락을 했었는데 예방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오늘은 11.7%
다시 폭등한 35달러 넘어서 장을 마쳤어요.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 2.4% 오른 배럴당 97.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새벽 3시에 발표했던 금리 인상 0.75%.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또 요즘 며칠 동안 계속 흘러내리더니 모든 종목들이 폭등을 하다시피 올랐습니다. 과연 오늘 아침 9시에 국내 장이 열리면 우리는 투자하는 종목들이 국내 종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과연 얼마나 상승할지 두고 봅시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